안녕하세요. 매거진 Y의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유한입니다. 조금 실례되는 질문이긴 한데 우리 유한 씨가 올해로 32살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한 씨 신체 나이는 몇 살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 나이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아이고, 전국에 죄송해라. 알려도 네. 되는 거예요? 저는 신체 나이는 네. 요즘 운동을 좀 게을리해서 그런지 좀 많이 뻣뻣해졌어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한 30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공개를 하자면 실제 나이는 46이지만 네. 신체 나이는 뭐 50대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운동을 게을리하고 있는데 사실 이 생물학적 나이랑 신체 나이랑은 크게 또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영국의 이네이 야트라는 의사가 실제 나이가 41살인데 신체 나이가 무려 24살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24살이요? 네. 도대체 그 비결이 뭔가요? 자, 그 비결을 제가 좀 공개해 드리자면 그 의사의 경우에는 항노화 생활 습관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비타민 B, 마그네슘, 오메가3를 꾸준히 챙겨 먹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이 비타민 D는요, 특히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네.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던데 네. 역시 항노화에 도움을 주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이 숙면에 좋고 또 오메가3가 염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신체 나이를 좀 낮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챙겨 드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매거진 Y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우리 발빠른 리포터 김은송 리포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성 씨,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두 MC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살고 있는 집 네. 선택할 때 어땠는지? 어떤 점이 좋았는지 궁금해요. 맞아요. 그 이사를 앞두고 진짜 발품 많이 팔잖아요. 그런데 뭔가 운명적인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딱 들어갔을 때 뭔가 햇살이 막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비춰지고 이 집이다.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여기서 행복을 키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딱 그 선택의 순간에 그 강렬함이 있었어요. 네. 예. 맞아요. 이렇게 집도 사람처럼 인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이번에 할머니께서 이사하실 집을 제가 직접 보고 또 계약도 하고 왔는데요. 저는 거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산책로였거든요. 산책로. 근데 청주의 그 아파트를 가니까 산 속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내 운명 같은 집이구나 하고 네.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요. 습세권이어서 선택하셨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나 합리적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바로 계약했습니다. 가성비가 또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집을 고를 때 저마다의 기준이 다 다른데요. 그렇다면 요즘 현대인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집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역시 한여름답습니다. 잠깐 근처를 좀 걸어 다녔는데요. 아휴, 정말이지 너무 더워서 견디기가 힘드네요. 도대체 이번 여름 얼마나 더우려고 벌써부터 이러는 걸까요? 은성 씨 많이 덥죠? 네, 왜 이렇게 더워요? 시원한 커피랑 오렌지 주스 있는데 뭐 드실래요? 저는 오렌지 주스요. 와! 제가 요즘에 밤에 잠을 못 자서 카페인은 멀리하고 있거든요. 역시 비타민과 수분 보충 둘 다 되네요. 너무 좋다. 이렇게 음료수 한 잔을 마셔도 선택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취향은 다 다른데요. 하물며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집을 선택할 때는 어때요? 더욱더 신중해지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소중히 생각하는 이 집,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낱낱이 살펴보시죠. 일이 너무 많아서 늦게까지 회사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대인들. 계속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 허리도 뻐근하고 눈도 뻑뻑하고 견디기 힘들 정도죠. 아무리 해도 끝나지 않는 업무에 업무. 그러다 보면 집에 가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은 어디신가요? 저는 바로 우리 집이 먼저 생각나는데요. 이렇듯 집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단순히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힐링시켜줄 수 있는 공간이죠. 우리는 흔히 집이라고 하면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떠올리곤 해요.
하지만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즉 하우스를 넘어선답니다. 집은 우리의 마음이 편안히 기댈 수 있는 정서적인 품, 바로 홈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홈이 모여 이루는 것이 가정이죠. 집의 가치는 공간의 넓이가 아니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편안함의 가치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밖에서는 애쓰고 긴장하지만 집에서 막 돌아왔을 때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하죠.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집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를까요? 인터넷 패널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은 신규 분양을 받을 때 향후 주택 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네, 집은 쉴 수 있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투자의 일환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집값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집 선택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어떤 집이 가치가 상승할까요?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집 전문가, 공인중개사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주택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중요해진 지금, 이를 좌우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우선시 되는 건 첫 번째로 위치입니다. 위치. 전철역 또는 버스 정류장, GTX 노선 이런 그 정류장하고 얼마나 가까우냐가 관건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 거주지의 주변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 예를 들면 내가 쇼핑을 하고 싶을 때 마트가 또는 백화점이 가까운 곳에 있느냐, 좋은 병원들, 특히 뭐 대학병원급들이 이 근처에 있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해서요. 이런 것들은 거의 이 가격 결정을 하는 데는 뭐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집을 선택할 때는 정말 많은 고민과 고려가 필요합니다. 어떤 집이 나에게 가장 잘 맞을지 다양한 점들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 최신 아파트가 지어지는 현장으로 찾아가 봤어요. 이 현장에는 몇 년 뒤 새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주변이 굉장히 좀 노후화가 된 주택들이 많죠. 그리고 층을 보시면은 7층이 넘어가는 그 건물들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 이 땅의 종류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여기가 지구 단위의 결정고시가 나서 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탈바꿈이 됐습니다. 준주거 지역이 됐다는 말씀은 42층까지 올라가는 초고층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곳은 집으로 선택하기에 좋은 조건의 아파트인가요? 여기에 만약에 그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지하철역하고 3분 거리에 있어요. 초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대형 마트도 있고,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편안한 생활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입지는 집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위치만 좋아서는 안 되는 법. 거주하는 사람들이 실내에서도 편안함을 느껴야 하는데요. 그래서 새 아파트를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 현장을 제가 직접 보고 왔는데요. 이 아파트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 사업지는 전체 토지의 3분의 1이 국공유지로 이루어져 있어 토지 확보가 용이하고 저렴한 가격에 부지 매입을 할 수 있어 공급 원가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됨에 따라 종전 483세대에서 1228세대로 세대수가 많이 증가해 사업성 또한 좋아졌습니다. 지하 4층, 지상 42층, 1228세대가 공급되고 요즘 선호도가 높은 52제곱미터,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의 향후 가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서남부권 최대 뉴타운인 신길 뉴타운이 자리 잡고 있고 약 1만여 세대가 현재 진행 중이며 서부선 경전철 및 신림선 연장, 병무청 부지 공원화 등 개발 호재들이 풍부해 앞으로 서남부권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예나 지금이나 높은 편이죠. 그래서일까요?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찾아와 둘러보는 모습입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집인지 궁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아무래도 가족 구성원의 수와 생활 방법에 맞춰 적절한 크기와 구조를 가진 집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일 거예요. 방의 개수, 거실의 크기, 주방 동선 등을 고려해서 우리 가족에게 효율적인지를 따져봐야겠죠? 어디 그뿐인가요? 일조량과 조망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꼼꼼히 봐야 합니다. 보니까 되게 꼼꼼하게 보시더라고요. 이곳에 방문하신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신혼집 알아보고 있었는데 저희 회사 직장도 다 서울이고 해서 위치 알아보고 좀 알아보다 보니까 SNS나 광고에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오늘 계약하려고 왔습니다. 어떤 점이 매력적이어서 계약을 결정하셨는지 궁금해요.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 강남이고 저도 직장이 여의도 근처라서 접근성 확인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입지가 많이 좋은 것 같아서 계약하려고 왔습니다. 네. 첫째 위치가 여의도 앞이고요. 초고층이고 초역세권. 그리고 여기 노후가 된 아파트들이 다 노후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새 아파트가 없어서 이게 메리트로 느껴졌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여기가 사업성이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계약을 했어요. 신축 아파트의 기준 중 하나는 교통입니다. 집에서 직장이나 학교까지 이동할 때 너무 힘들다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퇴근이나 통학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주변 환경과 교육 여건에 대해서 궁금해요. 먼저 교육 환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보 5분 거리 내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반경 1km 내에 초중 고등학교 15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유해 시설 또한 없습니다. 사업지 인근 2km 내엔 대형 백화점 및 대학병원들이 있어 생활 인프라 또한 우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신축 아파트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주의사항도 알려주세요. 무엇보다 토지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 토지 확보 비율이나 인허가 진행 단계들도 꼼꼼히 챙겨보셔야 하고 현장에 가서 사업 진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는지도 면밀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진행에 큰 종교부지나 신축 비율이 높은 곳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집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드렸는데요. 기준을 좌우하는 요소들은 많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나와 우리 가족의 삶에 얼마나 잘 맞는가 하는 점이겠죠? 여기에 중점을 두고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요즘 현대인들은 정말 똑똑하고 스마트하네요. 사실 집이란 게 거주의 개념도 있지만 투자의 개념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가치가 상승할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집을 고를 때는 고려할 사항이 한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네, VCR을 보신 것처럼 요즘 현대인들은 향후 집값 상승 가능성 너무 중요하게 보고요. 그리고 교통 편의, 우리 가족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또한 세심히 살펴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선택하면 오랜 시간 동안 거주해야 되는 집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이기선 조합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신축 아파트가 세워진다고 하면 정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이 신축 아파트에 쏠리는 현상이고 신축 아파트의 수요는 가격, 또 교통, 주변 인프라, 또 금융 조건 등의 다양한 요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아파트 시장에서 신축과 기존 구축의 가격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 상황이고 소비자 선호도 명확히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네. 2024년 한국 부동산의 실거래 자료를 보면은 네. 2020년 이후 경기도의 그 84
제곱미터 국민 평형에 신축과 구축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네. 신축이 약 한 7억 평균 한 3천만 원대 7억 되고 3천만 원. 예, 네. 예. 한 10년 이상 처지는 같은 면적의 구축은 한 1억 한 6천 정도 처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그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요? 네네. 예, 예. 이러한 그 신축과 구축의 프리미엄은 단순히 신축의 예형적인 요소보다면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또 보안 시스템, 층간 소음, 에너지 효율 등 그런 하드웨어적 품질 향상과 관련이 상당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은 신축 아파트가 정말 없어서 못 산다라는 말이 네. 나올 정도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이 신축 아파트가 건설되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곳에 남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는 일반 분양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는 아파트입니다. 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이나 소형 주택을 가진 그 소비자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하고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회사에 시공을 주어서 네. 아파트를 짓는 그런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과는 다르게 조합원들의 사업의 주체가 되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형태고요. 장점은 청약통장 없이도 내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과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조금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은 아무래도 가격입니다. 조합원들이 직접 모여서 토지를 매입하고 또 건설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하고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저렴한 게 있습니다. 또한 뭐 청약 통장이나 청약 가산점 없이도 가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의할 점은 분명히 존재할 그렇죠. 텐데요.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위험은 진행하면 사업 무산 위험이나 또 실제로 조합원들이 모집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시는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네. 토지 확보가 이 지역주택사업의 핵심인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한 이유가 있어서 단점도 많은 그런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하나의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사실 수많은 갈등이 있게 마련인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아마 겪어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저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지역주택조합이랑 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이 큰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있죠.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와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를 짓는다는 건 같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도정법에 의해서 기존의 그 주민들이 구축을 허물고 신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네. 지역주택조합은 법 자체가 주택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돈을 내서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죠. 물론 초기에는 그 일반 주민들의 지식이 좀 딸리니까 업무 대행사라는 그 업체를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게 요즘 현실적인 대세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과는 좀 다르게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직접 주체가 돼서 아파트를 짓는 과정이다 보니까 좀 절차가 다를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까요? 예, 다르죠. 지역주택조합 절차는 크게 한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합원 모집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합 설립 인가 단계, 세 번째는 사업 승인 단계 있고요. 네 번째 이제 착공하고 입주 단계가 있는데 네. 조합원 모집 단계에는 일단은 그 사업지에 주민들의 동의서, 일종의 사용 권한 50%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 동의서를 받아서 관할 관청에 조합원 모집 신고 필증을 받아야 됩니다. 네. 받아서 그 신고 필증이 나오면 사업을 할 조합원을 모집하는 거죠. 네네네. 그 조합원 모집 단계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성공한다면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단계로 접어드는데요. 네.
조합 설립인가 단계에는 모집된 그 조합원들과 또 사업지의 동의서를 80%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 권한이라고 하는데 확보하고 또 토지 소유권을 한 15% 추진 주체 이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관할 간청에 인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합 설립인가가 나고요. 그 단계가 되면 법적인 단계를 거치는 거 완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설립인가가 나는 그런 법인단체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95% 확보를 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관할관청에. 그 사업계획 신청이 이제 접수돼서 사업계획 신청이 완료되면 이 아파트의 규모, 형태 모든 것이 확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꼼꼼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대표적일까요? 제가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그 일반 그 소비자들이 가입하실 때는 진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그 대상 사업지에 토지 확보율이 어떻게 돼 있나, 토지는 얼만큼 동의서를 받았으면 토지가 산 건 얼만큼 되나, 그 비율 그런 게 제일 중요하고 추진하는 그 업무 대행사나 그런 대행사의 신뢰도는 어떤가, 대신원들은 어떤가, 그리고 추진하는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마인드는 어떤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성공 여부가 토지 확보입니다. 토지 확보. 네. 그 부분을 간과하시면 절대 안 되니까 그걸 반드시 꼭 면밀히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봤던 그 사업지, 사업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이며 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지금 지구단위 결정 호시가 통과됐고요. 조합원 모집 변경을 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요 모집 단계가 진행되면서 건축 심의를 접수해서 진행하고 그게 끝나면 사업계획 승인을 접수할 계획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좀 더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지금 그 현재 서울 시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총 118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뭐 한 10 몇 개는 직권으로 폐쇄시킨 데도 있어요. 안 되니까.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118개 중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추진이 50%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좀비 형태로 남아있는 상태가 계속 장기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뭐 그 대통령도 뭐 실태조사 하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서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상당히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데 이루어진 그 지역주택조합의 출구 전략으로 정부에서 주택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나머지 출구 전략이 살지, 그렇지가 않으면 계속 그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는 데니까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주고 제가 한 두세네 가지만 좀 필요하다면 시행령 개정이 지금 지역주택조합의 토지주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주들이 실제로 땅을 팔고 나가야 되는데 안 팔고 싶진 않고 가입할 수 있는 그 지주조합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행령 개정해서 가입하게 되면 일단 토지비도 안 나가고 금융비도 안 나가잖아요. 그분은 또 좋은 아파트에 입주돼서 그런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게 하나 있고, 주택법에 지금 우리 도정법이나 이런 데는 보통 80%입니다. 사업승인 80%, 매도 청구 것도 80%예요. 그런데 지역주택조합만 지금 사업계획 승인이 95%, 네. 또 매도 청구도 95%예요. 그 부분을 80%의 사업계획 승인해주고 매도 청구권도 80%가 내려준다면 지금 추진하는 사업장들의 반 정도는 출구 전략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그 바람을 품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조합이 잘 추진돼서 꼭 필요하신 분들께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집을 선택하는 기준은 정말 다양하고 또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현재 상황, 미래 상황 그리고 거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따라가 보다면요. 분명 나와 내 가족들에게 꼭 맞는 보금자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평생을 함께 하게 될 집입니다. 여러분들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라고 또 바른 정보만 취득하시기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매거진 Y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